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가 독일에서 귀국했습니다. 하루 뒤 검찰에 출석해 바로 체포된 최 씨는 이후 지금까지 수감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형량은 징역 21년. 최 씨가 밖에 나온 건 작년 말 척추 수술을 위해 넉 달 정도 입원한 게 전부였습니다. 수감 7년여 만에 최 씨가 옥중 자필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진보 쪽에선 정경심 씨 석방을 요구해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했다면서 자신에 대해선 정치인, 여당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를 통해 회고록을 연재하는 걸 두고 JTBC와 연결된 중앙일보와 게재해 적지 않아 당황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올지 면밀히 보고 있다. 진실은 진실대로 역사에 남아야 하니까라고 썼습니다. 내적 분량의 편지는 억울하다는 항변과 사면해달라는 호소로 채워졌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을 거짓과 가짜뉴스로 못 박으면서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 복권됐는데 자신에게 가해진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최서원만 제외하고 형기 만료, 사면 등으로 모두 수형기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이제 결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글을 끝냈습니다. 최 씨의 사면 요청은 이번이 4번째. 최 씨는 지난주 대통령실로 사면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의 불명예를 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특별 사면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재임 시 공과와 옥중 생활 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온몸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칼로 베는 것 같은,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 때문에 밤에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먼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해선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없어 청와대에 드나들게 됐다며 사심 없이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미래재단 운영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최 씨가 재단 이사진을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후회했다며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롯데와 SK그룹이 미래재단에 낸 출연금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된 것을 두고는 지금도 납득할 수 없다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고 제가 그룹 회장들에게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임 시 국정원장들로부터 불법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왔다기에 그런 줄 알았다며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없지만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평가에 대해선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 체결 등을 임기 중 주요 치적으로 꼽았습니다. 정말 그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것이 지소미아 협정 체결이거든요. 그는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것을 두고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장래에 대해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며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설에 대해서도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두 징역형의 형기를 마쳤고 이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에게 상납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과정에 개입했던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전 비서관까지 정부가 공개한 특별 사면 대상자 중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만 20명이 넘습니다. 가장 큰 책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됐고 대부분 처벌이 끝나 복권시킨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둘, 셋.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사가 처벌한 이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2016년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팀 검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의혹 역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한 사건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누구보다 이들의 범죄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 범죄자들을 사면했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노총은 이렇게 사면할 거면 뭐하러 잡아 넣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해왔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 씨는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한 달간 임시 석방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